뉴스외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새 정부의 외교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대선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엄, 탄핵 거치고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투표율이 79.4% 역대 최고였거든요. 현지에서 보실 때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해외에서도 계엄이 선포됐을 때 처음에 이제 저를 비롯해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난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이민 1세대들이 저희 같이 이제 그 과거에 독재 정권을 이제 경험을 했고 이제 계엄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랬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탄핵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우리의 고국이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 교수님 보시기에 그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왔습니까? 어때요? 예,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나면은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그 한국이 어떻게 이 과정을 끌어가는 거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교수한 지가 한 35년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북한 뉴스 아니면은 미국에서는 주목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도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하여튼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어쨌든 지난 6개월을 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어렵지만 이거를 이제 계엄령 탄핵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다시 그 과정을 잘 살펴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취임 사흘째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보통은 첫날에 많이 하는데 사흘째 했고 백악관에서 별다른 논평을 안 냈어요.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잘은 모르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너무 의미를 많이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이 조금 더 민감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해외에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제 좀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G7에서 만나니까 아마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세 협상이 걱정이잖아요. 미국하고 현안 중에 이제 가장 큰데 통화를 하면서 조속히 합의하자, 협의하자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이제 어떤 그 협상해야 될 과제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관세도 있고, 방위 분담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큰 전략을 짜고 이제 그 일부로서의 어떤 관세 문제를 어프로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 문제만 해도 이게 이렇게 단순한 경제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정치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종합적으로 좀 잘 판단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예를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엄청 때렸다가 그다음에 또 시간을 유예해 줬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좀 차분하게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G7 정상회의 열리잖아요.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거 안 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빠른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데 가시는 것이 약간의 그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뭐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이번에는 무슨 뭐를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갖기보다는 그냥 가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 아직 많이 알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오는 정도의 어떤 뭐 자세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안미 경중은 뭐 저희 전문가들은 벌써 그거는 끝났다고 많이 봤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미 지난 뭐 5, 6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안보와 이제 경제를 같이 묶어서 가기 때문에 이제 안미 경중 같이 분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뭔가 하면은 경제 중에서도 이제 안보랑 관련되는 거는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무슨 뭐 반도체라든가 하지만은 이제 안보랑 관계가 없는 경제 분야가 많거든요. 뭐 관광이라든가 소비재라든가 뭐 이런 건 충분히 중국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미 경제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 경제 분야를 아마 나누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이 교역국 1위인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더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압박은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예, 어차피 지금 뭐 미중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쉽지는 않지만 제가 좀 인내심을 갖고 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1, 2년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지금 뭐 무역, 뭐 관세, 그다음에 미중 간 갈등의 핵심은 이제 과학기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깊이 들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뭐 유학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금방 풀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차분하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다. 예.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LA 시위 얘기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시작이 됐는데 시위가 갈수록 좀 거세진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주 방위군을 투입했는데 조금 전 나온 뉴스를 보니까 해병대도 투입을 한다. 뭐 이렇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반이민 정책이 사실 그 트럼프의 중요한 그 공약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느낌이 들고요. 뭐 이렇게까지 사실 사태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는데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이제 6개월쯤 되어 오는데 사실 그렇게 뭐 큰 업적이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반발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반이민 정서를 더 이렇게 좀 확대시켜서 뭐 지지층 결집도 하고 뭐 그런 정책적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우려가 되죠. LA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꽤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잖아요. LA 한인 사회에서도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94년부터 UCLA에서 7년 동안 교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LA 한인 폭동이 이제 93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이제 끝나긴 했지만은 그 여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인들이 거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한인 사회까지 번질 어떤 우려 같은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뭐 LA 지금 가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 문제가 좀 잘 진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92년도, 93년도 그 LA 폭동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SNS에 올린 사진하고 글이 지금 논란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당시에 그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총을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렸고 글귀는 뭐냐면 옥상의 한인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왜 올렸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당시 LA 폭동도 사실 한인들이 원인 제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로드니 킹이 죽은 것도 사실은 한인 때문에 죽은 게 아닌데 결국은 그게 이제 한인 대 뭐 흑인, 뭐 라티노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번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거는 아니 이거는 왜 한인을 끼어들어서 마치 잘못해가지고 다시 그때 같이 또 한인데 무슨 뭐 불법 이민자 간의 갈등 같이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는가. 뭐 그래서 굉장히 그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면도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옹호하려고 당시를 좀 소환을 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은 뭐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LA 폭동에 대한 시발점도 사실 한인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이것이 이제 한인데 뭐 불법 이민자 간의 갈등식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그것이 가장 좀 우려가 되고요. 아마 그래서 한인들도 상당히 그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LA 한인회에서 입장문이 나왔는데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한인들의 지난 트라우마를 어떤 목적으로든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의 행동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제가 맥락인가요? 100% 동의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시를 소환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아니, 도움이 안 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시에 한인들을 소환하는 건지 그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잘못해서 한인들이 또 억울하게 끌려 들어갈 일은 없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하나 한국에서 많이 뉴스가 되고 있는 게 그 하버드 대학 유학생들 비자 제한 논란 있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마가라고 그러죠.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백인 중심의 어떤 미국 사회를 보수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하버드나 이제 뭐 스탠포드나 어떤 그 엘리트 학교들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좌파 이념, 특히 이제 그 politically correct한 그런데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손을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하버드를 이제 타겟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생을 또 약간 스케이프고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재학생들 중에 2명이 이제 하버드 대학원을 가는데 사회학과 하나, 그다음에 정치학과 1명 가는데 지금 걱정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것이 1년 동안 뭐 갭이어를 해야 될지 뭐 기다려야 될지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저도 뭐 대학에 있지만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미국이 지금까지 힘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대학의 힘인데 또 대학의 힘은 그 글로벌한 인재들을 모아드는 힘이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미국의 미래에서 볼 때도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작은 하버드 대학인데 교수님 뭐 스탠포드 대학 계시지만 다른 학교로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유학생 전반적으로 하면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버드 대학의 뭐 유학생의 비율을 뭐 15%로 줄여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법원의 제동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믿음이 있다면 제가 이제 한국이 뭐 탄핵과 뭐 이런 과정을 결집돼서 제가 믿음을 가졌던 거는 결국은 잘 헤쳐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미국도 어쨌든 지금 사법부가 계속 제도를 걸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아마 결국은 뭐 정의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요. 이제 교수님 거기 계시니까 뭐 사회적 문화적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십니까? 사실 미국이 뭐 다양성이라든지 포용성이라든지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보고 계세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일상에 이제 뭐랄까 자기 검열이랄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이랑 지금 뭐를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다음에 뭐 페더럴 그랜트도 많이 깎이고 이래서 지금 저희 대학 내에서 상당히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힘 중에 하나가 대학의 힘인데 정말 스스로 약화시키고 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지 제가 볼 땐 거꾸로 가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 뭐 대학에서도 저희 스탠포드에서 이제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되겠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미국 우선주의 정책 이런 정책들이 뭐 한인이라든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 계시니까요.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젊은 2세, 3세 쪽에서는 좀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주류 사회 쪽으로 뭐 가야 되겠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어떤 그 자기의 그런 뭐랄까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 뭐 좀 더 그 정체성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 노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더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좋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새 정부 취임 일주일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거는 기대나 과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사실 2017년에 저희가 탄핵과 선거 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사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적폐청산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되면서 저는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회복력을 갖긴 했지만 과연 새 정부가 어떻게 정말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그 후퇴가 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 그 정책 양극화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정책과 어떤 그 지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유,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